안녕하세요, 김명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서비스를 만들 때 제가 경험했던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서비스의 강점은 AI 번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영상을 보시죠. 지금 영상은 AI와 채팅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건 속도와 번역 퀄리티입니다. AI 챗봇은 영어로 응답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 영어 문장을 다시 AI 번역에 넣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래 원문과 번역 결과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앱 번역 결과의 품질이 꽤 괜찮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앱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능을 온보딩에서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챗봇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유저와 대화를 해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직후 바로 체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실제 사용해보시면 번역 퀄리티와 속도가 꽤 괜찮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긴 문장도 잘 번역해 주고 있고요. 원문과 번역된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구조적으로 간단한데요. AI 챗봇이 있고요. 챗봇은 특정 언어로 응답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응답 결과를 다시 번역 엔진에 넣어서 최종 번역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 유저가 입력하고 번역되는 흐름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에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구조이고요. 요즘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AI를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그보다 더 세밀하게 AI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현재의 흐름을 짚어보면요. 최근에는 LL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금년도에 접어들면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많은 AI 엔지니어들이 LLM의 학습 데이터가 전부 소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주 큰 변화인데요. 이 사실의 의미는 이제 각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도 성과가 나올 좋은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LLM의 학습 곡선이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거의 지수순 그래프를 구했는데요. 이에 특정 분야를 위해서 내가 AI를 학습시킨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LLM이 아니라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병원 혹은 법률 쪽 학습인데 왜 이렇게 되냐고요? 그건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사람의 언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쪽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법적에 대한 판례를 학습시킨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일반 AI보다 한국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출력의 언어 구사력, 이해력 자체의 성능이 발전하고 있는 LLM의 성능이 더 좋다 보니까 결국에 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건 학습시킨 AI가 더 잘 알지만 사용자가 체감하는 체감 품질은 최신 LLM을 적용한 것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습 데이터가 끝난 지금 시점은 서서히 이제 LLM의 발전 속도가 기존보다는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는데요. 개발자에게 중요한 게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선택하고 사용하는가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서비스에 맞는 AI 엔진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드는 코드 생성 쪽에 강점이 있고요. 제미나이는 문서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번역 품질과 속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챗GPT를 선택했습니다. 번역은 단순히 의미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번질되지 않아야 되고 속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엔진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델별 테스트인데요. 일반적인 성능 지표는 많이 공개되어 있지만 이게 내가 하려는 실제 서비스와 크게 관련이 없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직접 테스트해보시면 모델마다 결과 품질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최신 모델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오히려 최신 모델보다 이전 모델이 번역 품질이 더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번역의 경우에는 추론이나 그런 것의 퀄리티보다는 기존 서비스가 사용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대화의 학습 데이터 자체는 기존 모델이 훨씬 더 높아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처음에 엔진 및 모델을 잘못 선택하면 서비스 품질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길 권합니다. 잠시 용어 정리를 할 건데요. AI에게 지시사항을 적는 것을 프롬프트 혹은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은 한국말로는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프롬프트와 지침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침의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제어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엔진 자체가 이미 학습된 결과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토큰 비용인데요. 일반 사용자와는 달리 API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사용량 기반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을 한 번 더 검증하거나 여러 AI를 병렬로 사용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퀄리티는 올라가지만 비용과 속도는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 AI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이 비용 구조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잘못 설계하면 토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지침은 매 요청마다 전송되고요. 만약 지침을 2페이지에 걸쳐 작성하고 한 글자만 보내도 실제 처리하는 토큰은 2페이지 분량과 한 글자의 토큰입니다. 실제 테스트하면 아시겠지만 같은 지침 및 데이터를 입력해도 AI 엔진 및 모델의 응답값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에 첫 번째는 내 서비스에 맞는 지침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각 엔진 및 모델에 따라 결과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엔진 및 모델이 선정되었으면 그 이후에 지침을 변경하면서 동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과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보정이 필요하다면 보정하거나 다시 AI에게 작업을 시키면 됩니다. 이번에 클로드 코드에 코드 유출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응답 퀄리티를 위해서 AI 관리자를 생성해서 역할을 맡기고 결과를 감독하고 검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클로드 코드의 내부 엔진이라서 그런 겁니다. A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하네스 프로그램 등을 잘못 적용하면 폭탄 토큰이 떨어집니다. 즉 비용 폭탄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만일 클로드 코드처럼 여러 AI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작업을 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설계하면 서비스가 아니라 비용 때문에 망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서비스에 따라서 전략이 달려지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 응답 AI라면 비용보다 품질이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실시간성이 중요한 서비스라면 속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AI 답변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되는 상황은 개발자가 코딩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AI에 대한 답변 품질 보정을 코드로 도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검색 같은 경우에는 AI에게 답변을 맡기면 품질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검색 시스템을 따로 만들고 양질의 품질의 검색 결과를 AI에게 넣어줘야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AI는 그럴듯하게 틀린 답을 계속 생성하게 될 겁니다. 결국 개발자가 AI 서비스를 개발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엔진을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지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최종 응답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개발자가 AI를 사용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